안녕하세요. 주식강의 연구소의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국채금리와 기축통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국채금리란요. 일단 국채란 나라가 지고 있는 빚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채금리는 국가가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서 국가의 신용으로 설정하는 금전상의 채무에 붙는 이자를 바로 국채금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국채는 제가 그랬죠. 방금 전에 나라가 지고 있는 빚이라고 했잖아요. 국채는 발행 주체가 일반 기업이 아니라 바로 국가예요. 그래서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비해서 안정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국채 금리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국가가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 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은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소유함으로써 받는 이자가 확정되어 있다는 게 바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채의 종류랑 그다음에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국고채, 그다음에 재정증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주택 채권이 있습니다. 국고채는 국가의 각종 사업에 사용이 되고요. 환율을 안정시킬 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채권이에요. 그리고 재정증권은요, 정부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택 채권은요, 정부가 국민주택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국민주택 기금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 3가지 종류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만 국채 금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도 국채가 있습니다. 해외 대부분의 정부들도 자금 조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채권은 바로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축통화란 무엇일까요? 알려드릴게요. 기축통화란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예요. 예전에는 영국의 파운드가 사용이 됐는데 요즘에는 미국의 달러 그리고 일본의 엔이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달러랑 기축통화 그리고 금리 이렇게 3가지가 상관관계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달러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기축통화가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렇게 달러와 기축통화는 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금리를 높이면요, 달러 가치도 오르고요. 그리고 금리를 내리면 달러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렇게 금리와 환율은 비례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환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여러분 모두 환율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환율은요, 한 나라의 화폐와 외국 화폐와의 교환 비율을 바로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요인 또는 경제 외적 요인 등에 따라서 변동하는 게 바로 환율이고요. 어떤 걸로 변동을 하냐? 국제 수지, 그다음에 물가, 경제 성장 등에 따라서 환율이 변동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 금리, 환율, 통화 이 3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한번 볼게요. 경제가 뜨거워지면 안정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요. 반대로 경제가 침체가 되면 금리를 낮추어서 시장에 통화를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국채 금리는요, 국가가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서 국가의 신용으로 설정하는 금전상의 채무에 붙는 이자를 제가 바로 국채 금리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기축통화는요,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예요. 즉, 현재는 미국의 달러 그리고 일본의 엔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랑 같이 국채 금리와 기축통화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제 영상 보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뵐게요. 안녕!